그대가 먼저 보여주지. 잠깐만. 잠깐만. 시소? 아니, 역동적. 시소? 안녕 친구들. 오늘 머리를 내렸어. 부드러워 보이고 싶어가지고 3회차 이야기를 시작하지. 오늘은 GA4의 맞춤 리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야. 저번 시간에는 GA4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리포트에 대해서 설명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 리포트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이제 못 찾았을 때, 그럼 내가 뭐 어떻게든 기존에 있는 거를 막 짜맞춰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맞춤 리포트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그걸 구현을 할 수가 있거든. 쉽게 얘기해서 맞춤 리포트는 GA4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내가 조합해가지고 원하는 내용을 싹 뽑아내는 기능이다. 자, 그럼 시작해보자. 맞춤 리포트를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유용한 기능이 당연히 많을 거잖아.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유용한 기능을 꼽자고 하면 데이터를 되게 심도 있게 세그먼트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리포트를 보다가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조금 더 세그먼트해서 좀 디테일한 리포트를 본 적이 있었잖아. 그냥 일반 리포트에서는 딱 2단계밖에 안 됐거든. 그런데 맞춤 리포트에서는 최대 5개까지 쪼갤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온 애들 중에 성별 남자 여자 비율은 어땠는지, 그 사람들 중에서 기기는 어디로 들어왔는지, 뭐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들은 굉장히 세분화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거를 나중에 뭐 추출까지 할 수 있다. 그런 게 하나의 큰 장점인데, 자세한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으니까 실습 때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 맞춤 리포트를 만들어 봐야 될 텐데, 본격적으로 실습에서 만들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들이 있어. 크게 3가지 내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건데, 측정 기준, 그리고 측정 항목, 세그먼트, 이 3가지야. 이 3가지의 개념만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조합하는 게 굉장히 쉽거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 첫 번째, 측정 기준인데, 측정 기준은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를 할 거냐라는 거야.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자면, 내가 GA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 국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좀 하고 싶다, 소스 매체를 기준으로 나누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측정 기준이다. GA 리포트가 있다고 치면 가로열로 나눠지는 게 측정 기준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측정 항목이야. 측정 항목은 국가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소스 매체별 이렇게 가로로 나와 있는데, 소스 매체별로 어떤 값들을 볼 거냐 라는 것들을 정해야 되잖아. 세션일 수도 있고, 사용자 수일 수도 있고, 이벤트 수일 수도 있는 것처럼, 여기 방금 내가 얘기한 국가별로 쪼개는데 뭐 세션 수를 볼 거다, 이벤트 수를 볼 거다, 뭐 사용자 수를 볼 거다, 요 부분들이 이제 측정 항목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그먼트인데, 세그먼트는 내가 원하는 조건의 데이터만 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쭉 나와 있으면, 근데 나는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만 볼 거다, 나는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데이터만 볼 거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이제 세그먼트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no, 너 다른 개념이야. 봐봐, 국가별로 나눴어. 미국, 한국, 뭐 프랑스, 이런 식으로 국가별로 데이터를 쪼개서 본다고 생각해봐. 미국, 한국, 프랑스가 있는데, 이 기준별로 들어온 사용자, 세션, 이벤트 수, 이런 것들이 이제 세로열로 카운팅이 되는 거란 말이야. 국가별로 들어온 거고, 이 국가별로 어떤 데이터가 찍히는지는 알았어. 근데 이것들이 만약에 PC로만 들어오는 사람들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PC로 들어오는 사람 중에 국가별로 쪼개고, 그거에 대한 사용자 수, 이벤트 수 이렇게 쪼개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로열은 국가, 세로열은 항목,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데이터 중에 뭐 PC로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세그먼트로 이렇게 빼놓는 거지. 그렇게 해서 3가지가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건데,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지 않으면 댓글로 물어보면 내가 친절하게 답해줄게. 뿅! 개념을 좀 알았으니까, 그럼 이제 GA4 실습 때 이제 우리가 메뉴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메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실습에 넘어가도록 할게. 우리 GA4에서 맞춤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분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야 돼. 근데 분석이란 메뉴를 클릭해보면 또 2가지로 나뉘거든? 분석 커브, 템플릿 갤러리, 이렇게 나뉘어. 근데 먼저 템플릿 갤러리, 이 2번째 부분부터 설명을 하면, 템플릿 갤러리를 누르게 되면 내가 이 맞춤 리포트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 건지 메뉴가 쭉 나와.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메뉴를 클릭해가지고 그 모양에 맞는 리포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 근데 뭐 그 안에서 내가 이 모양으로 만들까 저 모양으로 만들까 이렇게 고민이 될 수 있는데, 그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 이제 하다가 이게 내가 의도한 게 아니네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바꿀 수 있거든.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분석 커브인데, 분석 커브는 방금 얘기했던 템플릿 갤러리를 포함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메뉴뿐만이 아니라 만들어진 리포트들
데이터들을 그 안에서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 템플릿 갤러리에서 내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했는데 만들고 나서 끝나고 없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출해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었어. 나중에 그걸 다시 써먹을 필요가 있잖아. 그럼 그때 분석 허브에 들어가서 내가 저장했던 리포트를 클릭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가 분석 허브의 기능이야. 이해는 다 됐니? 그냥 말로만 들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실습을 해보도록 하자. 오케이, 렛츠 무브. 자, 오늘은 GA4 실습을 할 건데 맞춤 리포트를 이제 만들 거야. GA4 이제 인위적으로 여기 데이터에 들어왔어. 우리가 어떤 걸 볼 거냐면 여기 밑에 이제 맞춤 리포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분석이라는 메뉴를 활용해야 되거든. 여기에서 이제 분석 커브, 템플릿 갤러리 이 둘 중에 이제 분석 커브로 가면은 맞춤 리포트를 빠르게 만들 수 있어. 탐색, 뭐 유익 경로 분석, 경로 분석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비어 있으면 클릭하면은 쉽게 만들 수가 있고, 클릭하면 기본적으로 요 기법이라는 데에 탐색이라는 메뉴가 나와 있거든. 메뉴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난 이거 싫고 다른 걸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편하게 바꿔버리면 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메뉴들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기본적으로 딱 세팅되어 있는 이 탐색 메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거를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은 이상 크게 바꿀 일은 많이 없다. 이 부분만 유념을 하고 넘어가자. 그럼 우리가 분석 리포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이거 제목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구분하기 쉽게. 그럼 여기 옆에 분석 이름 요거를 바꾸면 돼. 오른기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밑에 한번 쭉쭉쭉 항목을 보면 세그먼트라는 게 있고 측정 기준이라는 게 있고 측정 항목 이렇게 나눈 게 있어.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지. 이거는 어떤 데이터들을 볼 거냐, 그리고 이거는 어떤 걸로 나눌 거냐, 나눈 기준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확인을 할 거냐, 이 부분을 이제 나누는 거야.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5개, 3개 제공이 되어 있는데 내가 만약에 요거 말고 다른 거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옆에 이제 플러스를 눌러버리면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측정 기준이나 측정 항목들을 선적을 할 수 있거든. 제공하는 것들이 메뉴들로 나누어져 있고, 이거는 시간 날 때 편하게 한 번씩 구경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내가 원하는 거를 찾을 때 좀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거야. 우리는 일단 여기서 사용자 요거를 클릭해가지고 한번 여러 가지를 좀 가져와 보자. 시군군, 연령, 적용을 눌러버리면 내가 추가적으로 선택한 측정 기준이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돼 있어. 측정 항목도 마찬가지. 활성 사용자 주 이벤트 수 거래 이렇게 기본값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면 이 버튼을 클릭해가지고 여기 기타 쪽에 보면 세션 수, 이탈 뭐 이런 것들, 사용자 방문 수 이거까지 적용. 그러면 내가 선택한 것들이 여기 밑에 쭉쭉 나오지? 그럼 여기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면서 내가 나만의 리포트를 만드는 과정인 건데, 일단 요 라인에 국가 이거 임의로 가져와 볼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국가를 가져오면 국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들이 옆으로 이게 나오게 되지. 근데 이 데이터들은 뭐냐? 여기 값에 보이는 활성 사용자, 즉 측정 항목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방문 수도 가지고 오고 싶고 세션 수도 가지고 오고 싶다 라고 하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하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 측정 항목에서 값으로 끌고 온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지. 활성 사용자 수를 만약에 이 뒤쪽 세 번째 열에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뒤로 빼면 돼. 이렇게 원하는 걸로 바뀌지. 요것들을 어떤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 자, 이 행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일단 국가로 나눈 거잖아. 만약에 국가 플러스 지역별로도 좀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지역을 그대로 2차로 끌고 와버리면 돼. 국가로 나눠지고 지역별로 쭉 나눠지지.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연령별로 또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연령별로 이렇게 세 번째 기준을 만들어 버리면 돼. 그러면 국가로 나눠지고 이게 또 시군구로 나눠지고 그 안에 또 연령이 나눠지는 거야. 근데 여기에 딱 10개밖에 안 보이잖아. 그럼 요거는 요 행표시 요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요거를 늘려주면 돼. 50개. 50개 항목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보이게 되고, 그럼 여기에서 요 열은 뭐냐? 여기도 측정 기준을 가져오라 했거든. 한번 요걸 가지고 직접 한번 가져와 보자. 딱 기기 카테고리 이걸 가져와 볼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국가, 지역, 연령이 3단계로 나누어지고 여기 내가 열로 가져왔던 기기 카테고리가 위쪽에 모바일, 데스크탑, 태블릿으로 나눠가지고 각각의 값들이 그대로 이제 나타나게 되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원하는 것만큼 쪼개어서 볼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그먼트. 지금 이거 데이터들은 모든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란 말이야. 이 세그먼트에서 나는 모든 사용자 말고 그 미국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조건값을 세그먼트로 가져와. 그러면은 이렇게 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만 싹 골라가지고 여기에 보여지게 돼. 만약에 이것들을 내가 추출하고 싶다, 뭐 엑셀 파일이나 파일로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은 데모 버전에서는 활성화가 안 됐을 텐데 내 계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다운로드 버튼 여기 보이거든. 클릭을 해가지고 구글 시트
여기에서 이렇게 임포트 데이터를 뽑아버리면 데이터가 이렇게 추출이 되게 돼.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서 마음대로 가공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렇게 만들었어. 이거를 그럼 나중에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보면 여기 뒤로 보기 한번 버튼 눌러볼게.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분석에서 분석 허브를 들어왔다고 하면 여기에 5분 뒤면 맞춤 리포트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아까 내가 세팅했던 리포트를 바로 볼 수가 있다. 오늘은 여기서 실습을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한 주간 또 화이팅!